북한 김정은이 14일 북한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었습니다. 김정은은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처음으로 소집해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평양 상공의 무인기 출현에 적잖게 놀라는 것을 넘어 두려움에 휩싸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 무인기 침투를 남한 군부의 소행이라면서 강경한 정치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현재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예상 밖의 집단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관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15일 국회에 나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북한의 무인기를 날려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한 무인기에 평양 상공 비행을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에 담긴 무인기의 형상은 ADD가 개발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영옥 의원도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전단통을 자세히 보면 3D 프린터로 가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저런 것을 저희가 만약에 만든다면 3D 프린터로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평양에 있던 무인기에 발작한 이유는 최고존엄인 김정은이 활동하는 평양 상공에 공격무기를 변할 수 있는 무인기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실존적인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10월 3일, 10월 9일, 10월 10일 세 차례 걸쳐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날았습니다. 첫날 살포된 무인기는 북한이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에도 삐라가 살포된 이후에서야 확인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군부를 소름돋게 한 이유는 이 무인기가 김정은 집무실 바로 위를 비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하늘의 암살자라는 별명을 가진 드론을 보내서 이란 사령관을 제거한 바 있는데 지금 김정은은 이런 드론이 집무실 위에서 포착되자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정은은 최근 북한 내에서 신비한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달 특수작전 무력훈련기지를 현지 시찰할 때 주변에 완전 무장을 한 경호원들을 대동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양 상공을 완전히 뚫은 이 무인기는 북한의 자작극 시나리오라는 말도 있지만 한국의 민간단체가 보낸 무인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특정한 발사대가 활주로가 있어야 이륙시킬 수 있는 무인기로서 이것을 민간이 날려보냈다는 변명은 통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일부 전문가들도 이번에 날아간 드론은 부피가 커서 감시망이 촘촘한 평양에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교수는 민간단체 드론이 내륙으로 가려면 한국, 미국, 북한의 방공망을 모두 뚫어야 하는데 그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서해 쪽에서 바다 위로 쭉 올라가 평양까지 갔을 수는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미 10년 전부터 휴전선을 넘어 북한 영토를 촬영해온 국내 동호회가 등장했습니다. 포항 지역에 있는 이 동호회는 지난해 자체 제작한 회전식 드론을 북한 금강산까지 보내 사진 수십 장을 찍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10년 전부터 휴전선을 넘어 북한 영토를 꾸준히 촬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 회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평양까지 왕복 300km 이상을 오갈 수 있는 고정익 드론은 민간에도 흔하다며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되는 제품과 유사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드론은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데다 드론 제작 애호가라면 어렵지 않게 제작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난이도라고 했는데 한 탈북민 단체는 지난해까지 무인기로 활용해 평양에도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군이 보낸 것도 아닌 한국의 민간단체가 보낸 드론에게 평양 김정은의 집무실 바로 위까지 뚫렸다는 것인데 이로써 북한의 방공망이 얼마나 허술한지가 노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민간인 드론 하나 못 잡는데 스텔스기가 들어가 폭탄 투하를 시도하면 폭탄이 떨어지고서야 알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 이것이 김정은이 잠을 못 자는 이유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15일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면서 앞으로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쉽게 도발할 수 없다면서 한미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이 지금 북한 지역을 현미경처럼 내려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이 고능적 우라늄 시설을 공개하자 한반도의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을 더 많이 투입했습니다. 한반도 위에는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차종과 사람까지 식별할 수 있는 KH-12 정찰위성, RC-135WV 리벳 조인트 정찰기, RC-135S 코브라보이 정찰기,
RC-135U 컴뱃센트 정찰기, EAC 조인트 스타스, P3C 오라이언 정찰기, IQ-4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까지 완벽하게 북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처럼 공격한다면 개전 초의 피해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지만 한국은 한미 감시 정찰 자산을 이용해서 가장 빨리 반격해 원점을 초토화시킬 것이고, 더 나아가 북한 정권 종말 플랜을 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공격에 대해서 반격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먼저 북한의 장사정포 요격을 위한 패트리엇과 천궁, 천마 미사일 등 다양한 방공망 무기들을 통해 1차 대응을 하고, 대규모 2차 응징 포격으로 북한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히는 방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한국이 북한의 선제 공격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지상 반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K9과 K55 자주포 등 다양한 포병 전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고스 국장은 한국 합참이 2010년 이후 정반부대에 북한이 포격을 가하면 최소 3배에서 5배 포격으로 반격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반 북한의 대규모 포격만 잘 방어할 수 있다면 북한의 장사정포보다 훨씬 정교한 초정 및 타격을 할 수 있고, 월등한 로켓수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이 단기간의 전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에 대해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과 한국에 의해 정권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김정은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한국군은 재래식 수준에서 북한의 침공을 쉽게 막아낼 수 있다면서 병력, 장비의 종류, 훈련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군은 북한군을 손쉽게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에 의존할 것인데,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군이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군을 상대할 때 미국은 최첨단 전력, 즉 핵 억제력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은 핵 전력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북한의 핵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북한은 무인기로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며 우리를 우롱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전력으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현재 방공망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는데, 이후 한국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전력화시켜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전력을 갖추었습니다. 지난 7월 국가방위사업청은 북한 드론의 공중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레이저 무기 대량 생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무기는 보이지 않고 조용한 사격을 하며 전기로만 작동한다고 했는데, 한 번 쏠 때 2,000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 무인기 침공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레이저 무기를 전력화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평양 상공으로 날아간 무인기로 인해 뻔뻔한 북한 김정은에게 제대로 한 방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낸 것이 우리 군이 아닌 민간인이라면 더욱 통쾌하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한 번 더 날리면 선전포고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에 공격하기보다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물자와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고, 지난 수해로 인해서 식량난에도 시달리는 등 전쟁할 수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한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무인기로 인해서 바로 공격 준비를 하겠다는 북한이 15일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공하려면 도로 남겨야 하는데 그 도로를 폭파시키는 걸 보니 침공할 의지가 없구만. 최근 이렇게 북한의 위협으로 전쟁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전세계 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들어지는 한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육군 장교 출신의 대표자가 있는 작은 기업 인프레시는 참전용사 후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왔는데, 최근에 참전용사들의 안타깝고 참혹한 실상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세상에 알렸습니다. 피부암을 앓고 있음에도 씻지 못한 화장실로 평생을 고통받았던 참전용사, 노후된 전자제품과 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참전용사, 생활고를 한 끼조차 해결하기 어려웠던 참전용사들. 인프레시는 이 현실을 세상에 알리며 이들에게 대대적인 주거 개선, 전자제품과 전기세 일부 지원, 식사 지원 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이 한국을 넘어 해외까지 이어지며 참전국 에티오피아,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까지 의료 지원, 물품 지원, 금액적인 지원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일을 진행하는 인프레시의 대표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기까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든 영웅들이 있었다고 말하며, 이들의 헌신을 두고 우리가 갚아 나가야 할 평생의 빚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알아주고 챙기자
지금 많은 해외 참전 용사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욕탕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고맙게 드린다. I consider the Republic of Korea my second home. 이 기업은 6.25 전쟁의 역사적 상징을 그대로 구현해내며 최근 태극기 키링을 만들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10대 학도병들이 전쟁에 참전하기 전 간절한 염원을 새긴 서명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낸 것입니다. 이 키링에는 빛에 따라 굴곡이 보일 정도로 서명 한자 한자가 디테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키링의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일부는 6.25 참전 용사들에게 후원되고 모두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뒷면에는 Things to Remember라는 기억해야 할 것들이란 문구가 표기되어 있으며 자신의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이매지, 박하준 선수를 시작으로 댄스 아이키 등 연예인들도 동참하고 있으며 박준철, 고재우, 김경구 등 평범한 한국인들도 태극기 키링을 통해 동참하며 인프렛이 함께 많은 참전 용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 태극기 키링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